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료집의 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자료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식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말고요. 아직 그 자료집이 본인한테 필요할지, 아니면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뭐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달아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수식을 가장 먼저 접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할 그 책은 수식 기초 자료집입니다. 수식 기초 자료집에는 그 수식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에 수식 기초 자료집을 가장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 기초 자료집의 그 목차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수식 기초 자료집은 대략적으로 한 270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은 제일 첫 번째로 수식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수식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관리자에 대한 어떤 사용법을 가장 먼저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쭉 반복적으로 읽다 보시면 수식 관리자는 열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충분히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페이지에 기술적 지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수식 관리자의 기술적 지표 만들기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기술적 지표 만드는 화면을 오른쪽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번호를 쭉 매겨놓은 상태에서 그 번호에 대한 설명이 왼쪽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차례로 누르고 어떤 차례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익힐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목차로 가셔갖고요. 수식관리자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함수들이 있죠. 함수에는 내부 함수가 있고요.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없는 내부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함수, 통계 함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다 올려놨고 거기에 대한 그 예제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바신스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신스라는 함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제, 그리고 그 예제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목차로 가셨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지표와 그 다음에 그 수식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평간 색채음으로 이평선의 상승과 하락 구분하기, 제 그 유튜브 영상의 가장 첫 번째 영상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목소리도 떨리고 하는 그런 그 첫 번째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대한 그 설명을 보시고자 할 때에는 3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대한 제일 먼저 예시 차트, 그리고 이 예시 차트에 대한 수식, 왼쪽에는 수식, 오른쪽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차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그런 예제들이 쭉 나와 있고요. 14번째 보시면 원사이드 대칭 차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칭 차트를 캔들 쪽에 있는 한쪽만 표시하는 그런 수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 차트가 먼저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수식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바스 박스나 그 다음에 이평선 골든 크로스 기준선 같은 그런 예시 그 수식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다 보면은 특이한 것이 있죠. 연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수 문제를 넣은 이유는 여기에 대한 그런 수식들을 쭉 작성하시면서 본인은 얼마만큼 혼자 수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고
연수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연수 문제는 5, 10, 20, 60선 중 가장 큰 선만 표시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가장 작은 선만 표시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라고 제가 연수 문제에 넣었지만 이 수식은 상당히 유용한 수식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이 안쪽에 보시면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죠. 정답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본인의 실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보시면 추가 자료도 되어 있고요. 추가 자료는 블로그에 추가 자료가 올리면서 같이 올라와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는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이고요. MACD나 스토캐스틱, 피봇, 그다음에 윌리엄스 같은 그런 그 보조 지표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런 보조 지표들을 뭐 한 개의 지표로 통합하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RS와의 윌리엄스와를 통합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 차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수식이나 지표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시 차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예시 차트에 대한 수식, 그리고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에는 캔들에 대한 그런 수식이고요. 그 중에서 보시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장대봉을 찾아서 라인 그리기. 이런 것도 자료집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을 찾아서 본인이 정한 장대 양봉, 뭐 15%, 20% 또는 장대 음봉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심이나 또는 종가나 저가의 이렇게 기준선을 그리는 그런 그 지표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수식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래량과 주봉. 자, 주봉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함수가 이제 요일 함수죠. 그래서 그 요일마다 색 바꾸는 거, 이런 예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4주 2평과 4주면은 이제 보통 한 달인데요. 그 4주 2평과 전주 기준 4주 2평선으로 주봉 추세 확인이라는 그런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 같은 수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 함수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설명 쭉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 가격 차트 캔들과 같이 보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그다음에 엔벨로프에 대한 그런 응용 그 수식들이죠. 그런 것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볼린저 밴드와 원사이드 지산트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면 예시 차트 볼린저 밴드가 있고 그 안에 한쪽만 강조한 대칭 차트가 있고요. 이런 것을 구성하는 수식, 그 다음에 설명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쭉 보시면 일목균형표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챕터에서는 신호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호 만들기 자료집이 따로 있긴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에서 한번 이용했던 그런 신호들이 한 8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 패턴 이후 골든 크로스 위치에 신호를 나타내는 방법, 이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W 패턴을 쭉 찾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것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거기에 대한 그 설명과 그다음에 수식과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신호 만들기에도 같이 똑같은 수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신호 만들기에는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차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시가 한 10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색칠과 이평선과 스토캐스틱을 올리는 방법, 또는 뭐 색종이 차트와 MACD와 이평 골든 기준선 올리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종이 차트, 그 다음에 MACD, 그리고 이평 골든 기준선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 그런 차트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지표를 다 따로따로 만든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올리는 그런 예시를 마지막 챕터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제일 끝에 보시면은 함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함수 리스트는 키움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 리스트가 아니고요. 자료집에서 어떤 수식이나 지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 함수 리스트를 잘 이용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같이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그 수식기초 자료집은 어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것을 다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을 일일이 물론 치면은 가장 좋은 그런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치기보다는 좀 결과를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에 어떤 이 내용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수식기초 자료집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제가 서로 이웃을 신청하고요. 그 서로 이웃을 수락하시게 되면 여기 수식기초 자료집에 있는 모든 내용의 수식을 복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집이죠. 신호 만들기 자료집인데요. 여기서는 지표를 이용한 신호 만들기와 그 다음에 종목 검색, 현물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종목 검색까지 같이 올린 그런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요. 물론 그 키움에 있는 종목 검색식을 이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키움의 종목 검색은 실시간 검색이 되기 때문에 키움의 어떤 조건식으로만 종목 검색식을 만들게 되면 바로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움의 종목 검색은 조금 한계가 있죠. 정해진 어떤 구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yes 랭귀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종목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료집에 올려놨습니다. yes 랭귀지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수식어를 이용해서 종목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실시간 검색을 조금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을 할 때에는 계속 어떤 클릭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어떤 키움의 신호 강세 학습 시스템 트레이딩 화면에 대한 그런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내려오시다 보면 예스 랭귀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스 랭귀지의 어떤 편집기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수식 작성 실행 순서, 그 다음에 종목 검색을 하기 위한 파인드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스 랭귀지를 설치한 이후에 어떤 첫 번째 화면이죠. 그리고 그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종목 검색 수식을 만들기 위한 그 메뉴에 대한 설명. 나머지도 물론 다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요. 이 자료집에서는 종목 검색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그 화살표를 따라가시면서 하나하나 해보시면은 정확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목 검색 수식을 만든 이후에 종목 검색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일봉에 적용할 것인지 주봉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옵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색 기간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100일 이동평균선을 썼다 그러면 100봉 이상의 어떤 지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그런 봉수는 검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봉수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예스 랭귀지에 대한 어떤 설명, 그 명령어, 그다음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인드 함수 사용 설명까지. 종목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인드 함수를 꼭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인드 함수 사용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자료집은 신호의 기본과 응용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호의 기본편에서는 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서 키움 종목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7번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여기 7번째 보시면 간단한 캔들 관련 신호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한 수식, 그 다음에 이 수식에 대한 키움 종목 검색식이 오른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한번 훑어보면 여기도 연수 문제를 제가 몇 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신호 응용에 대해서는 조금 신호 응용은 기본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복잡하게 좀 더 상세하게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수식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신호 응용의 18번째 가시면은 10% 이상 갭 하락 구간 메우기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후행 스팬을 이용한 신호가 하나 더 있군요.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중심을 돌파할 때 또는 상단을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신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신호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ES 종목 검색 방법이 이렇게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습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방 설명드린 10% 이상 갭 하락 구간을 이렇게 양봉으로 채웠을 때 그때의 신호, 이것도 수식 설명과 신호, 그 다음에 예스 종목 검색식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쭉 보시면은 또 연수 문제도 있고요. 이 페이지 마지막 신호 응용 27번째 보시면 수식 기초에서 설명드렸던 W 패턴 이후 골든 크로스 신호에 대한 종목 검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 패턴 이후 골든 크로스 신호 그 예시 차트고요. 거기에 대한 키움 신호,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스 랭귀지로 종목 검색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키움으로는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스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쭉 신호 응용에 대해서 47개의 그 신호가 올라와 있고요. 보시면 43번째에 캔들 볼륨 거래 대금을 이용해서 신호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죠. 거기에 대한 수식, 그리고 예스 종목 검색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건 네 번째로 나왔지만 우리가 수식으로 보면은 세 번째 자료집인데요. 이 세 번째 자료집은 수식 응용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길이가 좀 긴 그런 그 수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지표들을 응용해서 좀 더 유용한 지표로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소나 지표, 그 다음에 프라이스 체인지 라인 지표, 피봇 지표, 모먼텀 지표,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그 지표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좀 유용한 결과를 얻고자 이런 그 자료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째 챕터에 있는 피봇을 이용해서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봇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봇에 고가, 종가, 저가 대신 볼린저 밴드를 적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식이 쭉 나와 있고요. 수식이 좀 길죠. 그 다음에 그 수식에 대한 예시 차트들이 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 지표를 볼린저 밴드로 적용했을 때에는 어떤 식의 모양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챕터죠. 여기 다시 목차로 가시면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어떤 지표든지 양봉과 음봉으로 나누어서 그 지표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봉과 음봉으로도 나누지만 음봉이라도 전일보다 전봉보다 높은 그런 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봉은 상승봉 또는 낮은 봉은 하락봉으로 나누어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양과 음 또는 상승봉, 하락봉으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봉, 음봉,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그 양봉과 음봉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식들이 조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에 대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차트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응용했을 때에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양봉과 음봉을 나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그 자료집인데요. 제가 여기 3번이라고 표시해놨죠. 패턴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물이나 어떤 해외 선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현물에 그리고 일봉 차트, 1차트에 적용하는 그런 패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직접 매매를 해서 매매한 결과를 올린 그런 자료집이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종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차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매매했던 그런 그 차트들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표를 적용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총 65개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 TSF 패턴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종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총 25개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올려놨고요. 그것을 가지고 차트 연습을 쭉 해보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건데 한번 그 부분 세 번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은 매매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것을 이 세 번째는 우리가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차트 연습을 할 때 척척척 어떻게 돌려보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부는 연습 예시 차트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요. 보시면 첫 번째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패턴을 계속 눈에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챕터는 차트 연습 하는 그런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개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쭉 만드셔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쭉 돌려보시면은 상당히 그 패턴을 연습하실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TSF 패턴이 1인지, 2인지, 3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1, 2, 3에 속해 있는 패턴이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돌려보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그 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드려봤는데요. 내용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그 수식들이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오셔도 하나하나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한 번 더 보신 후에 구매를 하실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 메모 게시판으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자료집 4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